정신 차려. 나 장모야. 에이, 왜 이래? 장모님 흉내 내는 거야? 술 냄새가 독하게 났어요. 민수는 완전히 인사불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 좀 켜봐. 어두운 게 더 좋잖아. 너무 보고 싶었어. 민수의 입술이 제 목에 닿았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안 돼. 서연이는 지금 일본이라고. 알아. 그래서 더 그리웠다니까. 일주일이나 떨어져 있었잖아. 그의 품이 저를 완전히 감쌌습니다. 탄탄한 가슴, 젊은 남자의 체온. 민수야. 제발, 정신 차려봐.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때 뭔가 엄청난 게 제 몸에 닿는 걸 느꼈습니다. 세상에. 그날 밤 딸의 방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황혼열차의 새로운 실제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유진, 올해 59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7년이 됐어요. 25살에 서연이를 낳았고 그 아이 하나만 키우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 서연이가 찾아왔습니다. 서연이는 34살로 요가 강사였어요. 사위 민수는 36살로 IT 회사 과장이었고요. 고등학생인 손녀 하나와 함께 사는 3인 가족이었습니다. 딸은 제게 같이 살자고 했어요. 경기도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에 방이 하나 비어 있다면서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딸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이사를 했습니다. 민수는 정말 다정한 사위였어요. 키가 180 정도 되는 훤칠한 체구에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짐을 나르면서도 계속 웃었고 제게 편하게 지내라고 했어요.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어요. 아침마다 식사를 준비하고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저녁이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밤이면 2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부부의 침실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젊은 부부니까 당연한 일이었지만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사별 후 7년 동안 저는 여자로서의 감각을 잊고 살았어요. 아니,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들리는 그 소리는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뭔가를 깨우고 있었어요. 이사 온 지 석 달쯤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서연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다음 주에 손녀 지우와 함께 일본 여행을 간다고요. 학교에서 방학이 시작됐고 지우가 오사카에 가고 싶다고 졸랐다고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 떠나서 금요일에 돌아온다는 계획이었어요. 4박 5일 일정이었죠.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민수를 혼자 두고 가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서연이는 괜찮다고 했어요. 민수는 요즘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 거의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장모가 집에 있으니 밥은 굶지 않을 거라면서요. 월요일 새벽 5시 서연이와 지우가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어요.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 다녀오라고 조심하라고 말했어요. 딸은 환하게 웃으며 민수 잘 챙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는 저와 민수 단둘만 남았습니다. 첫날은 괜찮았어요. 사위 민수는 아침 일찍 출근했고 그날은 야근이 있다며 11시가 좀 넘어서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도 아침 일찍 출근했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보고회가 있는 날이라면서요. 그리고 밤 11시가 넘도록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초저녁에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 늦을 것 같다는 전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늦은 시간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다가 그냥 혼자 식사를 했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주섬주섬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서연이 방을 청소한 지 며칠 됐다는 것이요. 딸이 떠나기 전에 방을 정리했지만 어느새 먼지가 쌓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밤 12시였습니다. 민수 방은 복도 끝에 있고 서연이 방은 계단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청소 도구를 챙겨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서연이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깨끗했어요. 서연이가 떠나기 전에 잘 정리해놔서 큰 청소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먼지만 닦으면 될 것 같았어요. 저는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침대 밑도 닦고 책상도 닦고 창틀도 닦았어요. 30분쯤 걸렸을 거예요. 청소를 마치고 나니 몸이 나른해졌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쉬지 않고 집안일을 했거든요. 빨래도 하고 장도 보고 저녁도 준비하고 나이를 먹으니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침대에 잠깐만 앉아서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대 끝에 걸터 앉았어요.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이가 좋은 침구를 쓰고 있었어요. 그냥 5분만 누워 있다가 내려가자고 생각했습니다. 뒤로 몸을 눕혔어요. 천장이 보였습니다. 편안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5분만 쉬려고 했어요. 하지만 피곤이 밀려왔습니다. 온종일 쉬지 않고 늦은 시간까지 일한 것, 나이 들어 약해진 체력, 부드러운 침대의 유혹. 저는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등 뒤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몸을 스치는 손길이 있었어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 감각이 조금씩 또렷해졌습니다. 누군가 제 허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따뜻하면서도 낯선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아, 맞다. 서연이 방이구나. 기억이 돌아왔어요. 청소를 하다가 잠깐 누웠던 것, 그리고 그대로 잠들어 버린 것. 지금 몇 시지? 얼마나 잔 거야? 정신을 차리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등 뒤에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체온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 허리를 감싸고 있는 손.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서연이 방이고, 저는 서연이 침대에 누워있고, 그리고 제 등 뒤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독하게 났어요. 그리고 거친 숨소리. 민수였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눈은 떴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의 손이 제 허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고 있었어요. 말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민수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대하는 남편의 손길이었어요. 조심스럽지만 익숙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민수는 저를 서연이로 착각하고 있는 거였어요. 술을 마셨으니까, 어둠 속이니까 당연히 아내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말해야 해. 지금이라도. 하지만 저는 굳어 있었어요.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 민수는 얼마나 놀랄까? 당황하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앞으로 얼굴을 어떻게 마주봐야 할까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민수의 손길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민수가 제 귓가에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소주 냄새가 더 진하게 났어요. 저는 속으로 소리를 삼켰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안 되는데,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거든요. 사별 후 7년 동안 저는 남자의 손길을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지금 제 몸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수의 손길은 익숙했습니다. 정말 아내를 다루는 남편의 손길이었어요. 조심스럽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이 움찔했습니다. 민수는 그걸 좋은 신호로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뭔가 엄청난 게 제 몸에 닿는 걸 느꼈어요.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였거든요. 존재감이 엄청났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호기심까지 들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저도 모르게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 진짜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요. 말해야 해. 정말 지금이라도.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몰라요.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이었어요. 저는 베개를 꽉 쥐었습니다. 안 돼, 안 돼. 하지만 제 몸은 이미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체온이, 민수의 숨결이, 민수의 모든 것이 저를 감싸고 있었어요. 7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여자로서의 감각, 살아있다는 느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민수의 움직임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점에 도달했어요. 저도 함께였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머리가 하얘지고 눈앞에 불꽃이 튀는 것 같았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어요. 여운이 오래 남았습니다. 민수가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리고 제 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잠시 후 민수의 숨소리가 고르게 변했습니다. 잠든 거였어요. 술과 관계로 지쳐서 그대로 잠에 빠진 거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나 지금 뭐 한 거지? 민수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완전히 잠든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잠든 민수를 뒤로 하고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옷을 주워 입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방문을 살며시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저는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비틀거리며 천천히. 샤워를 해야 해. 빨리. 하지만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겨우 1층 제 방에 도착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닫는 순간 죄책감과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나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샤워기를 틀었어요. 차가운 물이 쏟아졌습니다. 몸은 씻을 수 있어도 마음은 씻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어요. 수건으로 몸을 닦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붉어진 얼굴,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멍한 눈빛. 이게 나야. 잠옷을 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사위 민수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일어나고 말았어요. 말했어야 했는데,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민수의 손이 처음 제 허리를 감쌌을 때, 그때 말했어야 했어요. 민수야, 나야. 장모라고.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죠.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민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마음이 아팠어요. 민수는 아내와 관계를 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서연이가 옆에 없다는 걸 알게 되겠죠. 여행 갔었지, 라고 생각하겠죠. 어젯밤 일은 아내와의 사랑이었다고 믿으면서. 어떡하지? 어떻게? 내일 민수를 어떻게 마주 봐야 하지? 아침 식사 때 마주치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서연이가 돌아오면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차라리 그때 말했더라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죄책감과 후회에 시달리면서도 몸은 아직도 그때의 감각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생각하지 마. 하지만 자꾸 떠올랐어요. 오랜만에 느껴본 여자로서의 설렘. 남편과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그 감각. 나 지금 뭘 생각하는 거야?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데, 후회해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방금 전 감각이 그리웠습니다. 안 돼. 정말 안 돼. 시계를 봤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민수는 지금 깊이 잠들어 있겠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리고 저만 이렇게 깨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 5시쯤 됐을 거예요. 저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걱정, 후회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 모든 게 뒤섞여서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잊어야 해. 없던 일로 해야 해.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절대 잊을 수 없다는 것을. 제 몸이, 제 마음이 모든 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비밀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저는 결국 지쳐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짧고 불안한 잠이었어요. 꿈속에서도 민수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 못할 엄청난 비밀이 제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몸이 무거웠습니다. 겨우 2시간 잔 것 같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얼굴도 창백했죠. 이러면 안 되는데, 티내면 안 되는데,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얼굴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어요. 평소처럼 행동해야 해. 옷을 입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거든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찬들이 보였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을 부쳤습니다. 밥을 지었어요.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머리는 멍했습니다. 민수가 곧 내려올 거야.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떻게 대해야 하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지? 식탁을 차리는데 손에서 그릇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2사람분의 밥상을 차렸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7시 30분이었어요. 민수는 보통 7시 45분쯤 내려왔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을 자신이 없었어요.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부엌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설거지통을 만지작거리며 뭔가 하는 척 했어요. 민수의 발소리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침착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개를 돌려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는 평소처럼 말끔한 와이셔츠 차림이었어요.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좀 창백해 보였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민수야, 아침 먹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제 것 같지 않았어요. 민수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민수의 맞은편이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민수를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선을 그릇에만 고정시켰어요. 조용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평소에는 민수가 맛있다고 말하고 저는 많이 먹으라고 했는데 오늘은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숟가락 소리만 달그락거렸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어젯밤에 저는 깜짝 놀라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무척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민수야, 어제 많이 취했더구나. 푹 쉬었니?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뭔가를 읽으려는 듯 했어요.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어젯밤에 2층에 올라오셨어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응? 왜? 아니, 그냥 꿈을 꾼 것 같아서요. 꿈? 네. 이상한 꿈이었어요. 생생했는데 민수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했어요. 술 많이 마시면 그럴 수 있지. 얼른 먹고 회사 가야지. 네. 그렇겠죠. 꿈이었겠죠. 민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뭔가 찝찝한 표정이었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꿈으로 생각하는구나. 다행이야. 아니, 이게 다행인 건가? 식사를 마친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회사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민수가 현관으로 향했어요. 구두를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가기 직전에 뒤를 돌아봤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복잡했어요. 의심과 혼란과 그리고 뭔가 다른 감정. 저는 얼른 시선을 내렸습니다. 민수가 문을 닫고 나갔어요. 저는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꿈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게 나은 건가? 하지만 민수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표정. 혹시 알아차리는 건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닦으면서도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하루가 길었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점심을 먹고 모든 게 기계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오늘도 늦게 들어온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11시쯤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밤 11시 10분쯤 현관문이 열렸어요.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술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멀쩡해 보였습니다. 민수야, 들어와. 저녁 차려놨어. 네. 고맙습니다. 민수가 식탁에 앉았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조용했어요. 하지만 어제 아침보다는 조금 나았습니다. 민수가 먼저 말을 걸어왔거든요.
어머님, 오늘 뭐 하셨어요? 그냥 집안일 좀 하고 TV 봤지. 그러셨어요? 심심하시겠어요. 괜찮아.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좋아. 민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서연이랑 지우는 잘 놀고 있나 봐요. 오늘 사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 나한테도 보냈던데. 둘 다 행복해 보이더라. 네. 내일 모레 돌아온대요. 그렇구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밥을 먹다가 문득 멈췄어요.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응? 저 어제 정말 이상한 꿈을 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꿈? 네. 너무 생생해서요. 진짜 같았어요. 민수의 눈빛이 저를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난 척하며 물었어요. 무슨 꿈이었는데? 그게 민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니에요. 그냥 이상한 꿈이었어요. 그래. 술 마시면 그럴 수 있어. 네. 그렇겠죠.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여전히 찝찝해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수가 2층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의심하고 있어. 꿈이 아니었다는 걸 느끼고 있는 거야. 어떡하지?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도 비슷했어요. 아침 식사는 어색했고 민수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불안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수가 11시쯤 들어왔어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도 조용한 식사였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민수가 자꾸 저를 쳐다봤어요. 눈길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불편했지만 모른 척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부엌으로 그릇을 들고 왔어요. 평소에는 제가 다 치웠는데 오늘은 민수가 도와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민수가 싱크대 옆에 섰습니다. 저도 그 옆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민수의 팔이 제 팔에 스쳤어요. 순간 전율이 흘렀습니다. 민수도 움찔했어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달라졌어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저는 얼른 부엌을 빠져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민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깜짝 놀라 민수를 봤어요. 민수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데? 어머님, 그날 밤 정말 꿈이었을까요? 민수의 눈빛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느낌이 이상해서요. 너무 생생했거든요. 민수의 손이 제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향기가 났어요. 서연이 향기가 아니라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민수가 알아차렸어요.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그건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수의 눈빛이 더 깊어졌습니다.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저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어요. 민수가 주머니에서 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밝아졌어요. 서연이에요. 민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응, 잘 지내고 있어. 엄마도 잘 계셔. 걱정하지 마.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서연이와 통화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연이,
우리 딸. 민수가 통화를 마치고 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아까 그 눈빛은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이상한 질문 드렸네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아. 민수야, 넌 좋은 남편이야. 서연이를 계속 잘 사랑해줘. 네. 그럴게요. 민수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수가 의심하고 있어. 하지만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어. 이대로 가면 괜찮을까?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서연이가 돌아와요. 그럼 다 끝나는 거겠죠?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민수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의 감각도 안 돼. 생각하지 마.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서연이가 돌아와. 그럼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끝일까?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민수와 저 사이에는 이미 뭔가가 생겨버렸습니다. 의심, 긴장,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이끌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잊어야 해. 정말 잊어야 해.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긴 밤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3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서연이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어요. 할머니, 우리 왔어요. 지우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달려나갔어요. 서연아, 지우야, 잘 다녀왔니? 서연이가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 혼자 심심하셨죠? 아니야, 괜찮았어. 너희들 재미있었어? 네, 완전 좋았어요. 지우가 신나게 말했어요. 서연이는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오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집이 더 깨끗해진 것 같은데? 청소 많이 하셨어요? 그냥 좀 했지. 민수 오빠는요? 회사 갔어요? 응, 아직 안 들어왔어. 서연이가 웃으며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딸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마음속으로만 말했어요. 저녁 6시쯤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여보, 왔어?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민수에게 달려갔어요. 민수가 서연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와이프 보고 싶었어? 나도. 오빠 많이 외로웠지? 당연하지. 두 사람이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슴이 쓰렸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네 사람이 모두 모였어요. 서연이가 여행 이야기를 신나게 했습니다. 오빠, 오사카 정말 좋더라. 우리 나중에 또 가자. 그래, 다음에는 내가 휴가 내서 같이 가자. 민수가 서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민수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민수도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서연이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혹시 불편한 일 없으셨어요? 민수 오빠가 뭐 실수한 거 없어요? 아니야, 전혀. 민수는 정말 좋은 사위야. 다행이다. 걱정했거든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요. 엄마 계시니까 우리 집이 더 따뜻한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딸이 나간 후 저는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끝이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상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아침마다 식사를 준비하고 서연이는 요가 수업을 나갔고 민수는 회사에 갔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민수와 마주칠 때마다 어색했어요. 민수도 저를 의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얼른 피했고 식탁에서도 시선을 피했어요. 서연이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연이가 지우를 데리고 친정 쪽 이모네 집에 간다고 했어요. 엄마, 저녁 먹고 올게요. 지우 이모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 다녀와. 민수 오빠, 오늘 집에서 쉬어요. 어머님이 계시니까 심심하지 않을 거예요. 알았어. 다녀와. 서연이와 지우가 나갔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와 민수 단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민수는 2층 자기 방에 있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녁 6시가 됐어요. 저는 저녁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어요. 그때 민수가 내려왔습니다. 어머님, 저녁 준비하세요? 응. 간단하게 뭐 좀 해야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민수야, 넌 쉬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민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어요. 민수가 제 옆에 섰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저기, 양파 좀 썰어줄래? 네. 민수가 도마 앞에 섰어요. 저는 그 옆에서 고기를 손질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어색한 침묵이었습니다. 칼질 소리만 들렸어요.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응? 그날 밤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민수야, 저 계속 생각이 나요. 그날 밤이.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꿈이 아니었죠? 어머님이었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민수야, 우리 이 이야기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발. 민수가 칼을 내려놓고 저를 돌아봤어요. 그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미안해, 민수야. 작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숨을 크게 들이켰어요. 역시, 그랬군요. 정말 미안해. 내가 말했어야 했는데, 그때 바로, 아니에요. 저도 이상했어요. 분명히 뭔가 달랐거든요. 민수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향기가 났고, 촉감도 달랐고, 근데 술에 취해서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민수야, 정말 미안해. 나는, 어머님,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상한 고백을 해도 될까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깜짝 놀라 민수를 봤습니다. 그날 밤, 좋았어요. 정말,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뭔가 달랐어요. 서연이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민수야, 안 돼. 우리 이러면 안 돼.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근데 민수의 손이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자꾸 생각나요. 매일 밤 생각나요. 민수야, 어머님도 그러시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민수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이제 거의 붙을 듯 가까웠습니다. 어머님, 민수야, 안 돼. 서연이가 있잖아.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하루만. 민수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정말 안 돼.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제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댔어요.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한 번만, 제대로, 서로 보면서. 민수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피해야 했어요. 밀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민수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응답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민수가 입술을 떼며 속삭였어요. 어머님, 위로 가요. 민수야, 오늘만, 진짜 오늘만이에요. 후회 없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선을 넘어버렸어요. 민수가 제 손을 잡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따라갔어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과 같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불이 켜져 있었고 서로를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민수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저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제대로. 민수의 손이 제 옷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몸을 맡겼습니다. 어머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민수의 눈빛이 뜨거웠어요. 침대로 향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민수가 저를 눕혔어요. 그리고 제 위로 올라왔습니다. 어머님, 시작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의 손길이 제 몸을 탐색했어요. 부드럽게, 다정하게. 저도 민수의 몸을 만졌습니다. 탄탄한 가슴, 넓은 어깨, 젊은 남자의 몸. 민수가 제 입술에 다시 키스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느꼈지만 이번에는 더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크기와 깊이, 모든 것이.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오랜만의 감각이었습니다. 아니, 남편과도 이런 적은 없었어요. 민수는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강렬하고, 더 좋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좋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솔직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거의 동시였습니다. 정점에 도달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습니다. 여운이 길게 남았어요. 민수가 제 곁에 누웠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민수가 저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민수야,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오늘을. 저는 민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우리, 이게 마지막이야. 알지? 네, 알아요. 민수의 팔이 저를 더 세게 감쌌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어머님도 그러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후회는 안 해.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어야 하죠. 그래,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것을.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와 지우가 곧 돌아올 거예요. 저는 민수의 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일어나야 해. 샤워하고. 서연이 오기 전에. 네, 알겠습니다. 둘 다 일어나서 옷을 입었어요.
어색했지만 동시에 편안했습니다.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사랑합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나도 너를.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수가 이해한다는 듯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말 안 하셔도 알아요. 저는 민수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서연이를 잘 사랑해줘. 부탁이야. 네. 그럴게요. 그리고 우리 오늘 일은 아무도 모르게 할게요. 평생. 민수가 약속했습니다. 저는 방을 나와 1층으로 내려갔어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눈빛도 달라져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밝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왔니? 재미있었어? 네. 이모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줬어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민수도 내려왔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여보, 잘 다녀왔어? 응. 오빠는 심심하지 않았어? 괜찮았어. 어머님이랑 같이 있었으니까. 민수가 저를 힐끗 봤어요. 그 눈빛에는 우리만 아는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오늘로 끝이야. 정말 끝이야. 하지만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민수의 온기가, 민수의 손길이, 민수의 모든 것이 그리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잊어야 해. 꼭 잊어야 해.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게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생활했어요. 아침마다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민수와 저는 약속을 지켰어요. 서로 자연스럽게 대했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달랐어요. 민수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어요. 민수의 손길, 민수의 체온, 민수의 숨소리. 안 돼. 생각하지 마.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네 사람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민수의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오빠, 이 장면 재미있다? 그러게. 배우 연기 잘하네. 민수가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이가 행복한 표정으로 웃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쿡 찔렸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며느리가 남편한테 애교 부리는 게 당연한 건데. 하지만 질투가 났어요. 민수가 서연이를 다정하게 대하는 모습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오빠 목마르지? 내가 물 가져올게. 서연이가 일어났어요. 고마워, 여보.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부엌으로 갔어요. 잠시 민수와 저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민수가 저를 힐끗 봤어요. 그 눈빛에 뭔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민수를 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서연이가 물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빠. 여기. 고마워. 민수가 물을 받아 마셨어요. 그리고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TV 화면만 바라봤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민수와 서연이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오빠, 이거 먹어봐. 맛있어. 서연이가 민수의 그릇에 반찬을 올려줬어요. 응, 고마워. 민수가 받아 먹으며 웃었습니다. 오빠, 요즘 표정이 좋아진 것 같아.
무슨 좋은 일 있어? 서연이가 물었어요. 민수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냥 일이 잘 풀려서 그런가 봐. 다행이다. 오빠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 서연이가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숟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왜 이렇게 괴로울까? 민수가 행복해 보이는 게 좋아야 하는데 그게 서연이 때문이라는 게 싫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민수가 출근했습니다. 서연이도 요가 수업 때문에 나갔어요. 지우는 학교에 갔고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2층으로 올라갔어요. 청소를 해야 했거든요. 민수와 서연이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침대가 보였습니다. 어젯밤 여기서 민수와 서연이가 상상이 되었어요. 두 사람이 껴안고 키스하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침대 시트를 보니 조금 흐트러져 있었어요. 어젯밤에 뭔가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다가갔어요. 시트를 만졌습니다. 민수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괴로울까? 왜 이렇게 아플까? 민수는 제 사위예요. 서연이의 남편이고요. 저는 그냥 장모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저 혼자만의 비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민수를 원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그리웠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우리 오늘 일찍 들어가자. 서연이의 목소리였어요. 왜? 무슨 일 있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냥 오빠랑 둘이 있고 싶어서. 서연이가 수줍게 말했어요. 그래, 좋아. 민수의 목소리에서 웃음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우리 먼저 올라갈게요. 서연이가 저를 향해 말했어요. 그래, 푹 쉬어. 저는 최대한 밝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2층 방문이 닫히는 소리.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싱크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뻔했습니다. 민수와 서연이가 껴안고 키스하고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그런데 들렸습니다. 2층에서 나는 소리. 희미하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서연이의 목소리, 민수의 목소리, 그리고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 저는 베개로 귀를 막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왜 이렇게 아플까? 왜 이렇게 질투가 날까? 서연이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그저 남편을 사랑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당연한 거였어요. 부부니까. 하지만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가 서연이를 안고 있다는 것, 민수가 서연이에게 그런 얼굴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게 너무 싫었어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정점에 가까워지는 소리였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2층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대로는 안 돼. 이러다간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떠나야 해. 이 집에서 떠나야 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독립해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수와 서연이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둘 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특히 서연이는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날씨 좋죠? 기분까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 좋구나.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저를 봤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민수가 먼저 출근했습니다. 서연이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저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요. 수업 끝나고 선생님들이랑 회식 있어요.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네. 민수 오빠한테 저녁 차려주세요. 그럴게. 서연이가 나갔습니다. 집에 혼자 남았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독립하고 싶다고, 혼자 살고 싶다고. 서연이는 서운해할 거예요. 왜 갑자기 나가냐고 물을 거고요. 민수는 이유를 알 거예요. 저 때문이라는 것을.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같이 살 수는 없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회식 때문에 없었고 지우는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어요. 민수와 저 단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저녁을 차렸어요.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서연이는요? 회식 갔어. 늦게 온대. 아, 그렇군요. 민수가 식탁에 앉았어요. 저도 앉았습니다. 조용한 저녁 식사였어요.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신데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같은데요. 뭔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민수의 눈빛이 저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수야. 네. 나 독립하려고 해.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갑자기 왜요? 그냥 너희 젊은 부부끼리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머님, 설마 저 때문인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제 때문이시군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님이 힘드신 거죠? 저랑. 그날 이후로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민수야. 나는 너희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 질투가 나. 어머님, 서연이가 너를 안고 있는 걸 보면, 너희가 다정하게 대하는 걸 보면 가슴이 아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어. 민수가 일어나서 제 옆으로 왔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힘들어요. 민수야. 어머님을 볼 때마다 그날이 생각나요. 자꾸 그리워져요. 민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서연이가 있는데. 알아요. 그래서 제가 떠나는 거예요. 어머님, 민수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민수를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민수야, 서연이를 잘 사랑해줘. 제발. 네. 그럴게요. 그리고 나는 잊을게. 너를 잊으려고 노력할게. 저도요, 어머님.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잊을 수 없다는 것을. 민수가 저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언제 나가실 거예요? 다음 주쯤. 집 알아봐야 하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그날 밤 저는 방에 혼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떠나는 게 맞아. 하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를 떠나야 한다는 것,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 모든 게 아팠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에게 말했어요. 서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뭐예요? 엄마, 독립하려고 해. 서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왜요? 왜 갑자기?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가 혼자 있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거짓말이에요. 엄마, 우리랑 있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서연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주세요. 고칠게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정말로. 엄마가 이상한 거야. 엄마. 서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나쁜 엄마야.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라도 해야 저와 민수, 그리고 서연이 모두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결국 서연이는 제 결정을 받아들였어요.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집을 구했습니다.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이었어요.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다가왔어요. 이사 가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짐은 전날 미리 다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생필품뿐이었어요. 서연이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미안해, 서연아. 자주 올게요. 매일 전화할게요. 그래, 고마워. 민수가 짐을 차에 실었습니다. 저는 집안을 둘러봤어요. 1년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금기를 넘었던 그날들. 모든 게 기억에 남을 거예요. 어머님, 다 실었습니다. 출발하시죠. 민수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꼭 안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서연아. 민수가 차를 몰았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았어요. 뒤를 돌아보니 서연이와 지우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집이 점점 멀어졌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갔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응, 이게 맞아. 하지만, 민수야, 우리 이렇게 헤어져야 해. 안 그러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수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이었어요. 15평 정도 되는 원룸이었습니다. 민수가 짐을 날라줬어요. 많지 않은 짐이라 금방 끝났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네요. 응, 고마워. 민수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혼자 사시기엔 좀 작은 것 같은데. 괜찮아. 혼자 살기엔 충분해.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응? 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저는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그래. 평생 기억할 거야. 어머님, 민수가 저를 안았습니다. 마지막 포옹이었어요. 저도 민수를 꽉 안았습니다. 민수의 체온, 민수의 향기, 민수의 심장 소리, 모든 걸 기억하고 싶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저에게서 떨어졌어요. 이제 정말 안녕인가요? 응, 이제 정말 안녕이야. 어머님, 행복하세요. 너도 민수야. 서연이랑 행복하게 살아.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사랑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민수가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내어 크게. 이제 정말 끝이구나. 민수와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혼자만의 생활이 시작됐어요. 처음 며칠은 힘들었습니다. 너무 조용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도 차릴 밥상이 없었고 챙길 사람도 없었어요. 밤이면 2층에서 들리던 소리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조용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들었어요. 서연이는 자주 전화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불편한 건 없어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반찬 해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서연이가 정말 주말마다 왔어요. 반찬을 해주고 청소를 도와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처음 몇 번은 함께 왔어요. 하지만 점점 오지 않게 됐습니다. 서로에게 그게 나았으니까요. 석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일인데? 저 임신했어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네, 6주래요. 엄마,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축하한다, 서연아. 정말 축하해.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민수와 서연이의 아이.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민수는 이제 완전히 아빠가 되는 거예요. 서연이의 남편으로, 아이의 아빠로.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였어요.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서연이의 배가 불러왔어요. 저는 가끔 서연이네 집에 갔습니다. 민수와도 마주쳤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서로 자연스럽게 대했습니다. 그저 장모와 사위로. 어느 날 서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아이 낳으면 엄마가 좀 도와주셔야 해요. 그래, 물론이지. 그럼 다시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거 어때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는 지금이 편해. 필요할 때만 갈게. 그래도 괜찮아, 서연아. 이게 더 좋아. 서연이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서연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엄마, 우리 아기 봐요. 정말 예쁘죠? 병원에서 서연이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민수도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 오빠 닮았어요. 코 좀 봐요. 아니야, 너 닮았어. 눈 좀 봐. 두 사람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정말 예쁘다.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마워. 엄마 안아보실래요? 서연이가 아기를 제게 건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어요. 민수와 서연이의 아이. 저는 아기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세요, 엄마? 아니야. 그냥 너무 예뻐서. 민수가 저를 봤어요. 그 눈빛에는 감사와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우리의 비밀은 영원히 비밀로 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걸 보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손주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이제 걷기 시작했고 엄마 아빠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서연이네 집에 가서 손주를 봤어요. 민수와도 자연스럽게 대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편안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네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어요. 손주가 제 무릎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매,
손주가 저를 부르며 웃었어요. 그래, 우리 예쁜 손주. 저는 손주를 안고 웃었습니다. 민수와 서연이가 서로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거야. 민수와의 그 시간들은 제 인생의 한 페이지였어요. 잊을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기억. 아프지만 후회하지 않는 추억. 민수도 가끔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뭔가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랑이든 그리움이든 그저 마음속에 간직하면 되는 거라는 것을. 어머님, 더 드세요. 민수가 저에게 반찬을 권했어요. 고마워, 민수야.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장모와 사위였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오피스텔이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민수야, 가끔은 그리워요. 그날들이.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은 서연이의 남편이고 손주의 아빠예요. 그리고 나는 그저 할머니일 뿐이죠. 우리의 비밀은 영원히 우리만 알 거예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어요. 처음으로 정말 평온했습니다. 민수와의 금기는 끝났지만 그 기억은 제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거예요. 아름답고 슬픈 기억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손주는 이제 3살이 됐어요. 말도 제법 하고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할매, 놀아줘. 손주가 제게 달려왔어요. 그래, 뭐하고 놀까? 블록. 손주와 함께 블록을 쌓으며 놀았습니다.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어머님 와 계셨네요. 응, 서연이가 바빠서 내가 좀 봐주고 있어. 고맙습니다.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가족일 뿐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서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둘째 가졌어요. 정말? 네. 이번에는 딸이래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수도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축하해, 서연아. 정말 잘 됐다. 고마워요, 엄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민수와 서연이가 정말 행복하구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도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이제 완전히 서연이의 남편이었어요. 두 아이의 아빠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저는 그저 할머니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과거를 떠올렸어요. 민수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 금기를 넘었던 그날들,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 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도 있는 거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았어요. 민수를 향한 마음도 그날의 기억도 모두 제 안에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아프지 않게 편안하게. 그리고 알았어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가질 수 없는 사랑도 말할 수 없는 사랑도 모두 사랑이라는 것을. 민수야, 행복해. 서연이랑 아이들이랑 행복하게 살아. 나는 멀리서 지켜볼게. 그렇게 마음속으로 말하며 저는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비밀을 안고 살아가는 것.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평범한 할머니로 살아갈 거예요.
손주들을 돌보고 딸을 챙기고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씩만 민수와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며 조용히 미소 지을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생은 계속되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황혼열차의 기가 막힌 다음 사연들을 좀 더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